네, 잠잠하던 북한 다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유보했던 미사일 카드를 꺼내든 것인지 이 부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한편 남북 간의 민간 교류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북한의 동향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고요. 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이 기자에게 좀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에서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 선포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항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를 선포한 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항행 금지 구역은 미사일 등을 발사할 때 부근이 위험하니까 민간 선박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때 설정합니다. 북한이 선포한 항행 금지 구역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우리 정부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국제해사기구 같은 국제기구에 북한이 항행 금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 측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북한에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는데 이 구역이 꽤 광범위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의뢰 이렇게 선포할 때 광범위하게 구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항행 금지 구역의 범위, 네. 이것은 자기들이 이제 발사 실험을 할 무기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이 과연 몇 킬로미터 범위인지 우리 측에 통보한 바가 없고 또 국제해사기구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km 이상 나가는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또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행사에서 선을 보였던 사거리 약 200~300km로 우리가 추정되는 KAN-09 네. 300mm 방사포라든지 방금 또 보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탄 분리 미사일 네. 또는 SLBM 그거를 이제 바로 좀 이어보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네.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 광범위하게 설정했을 가능성에 네. 지금 우리가 유의해 보고 있는 거죠. 네, 항행금지구역 선포 범위라는 게 미사일의 뭐라고 할까요? 사거리와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자탄분리 탄도미사일 이게 궁금한 게 시험 발사 관측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탄분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탄두가 하나로 날아오지만 높은 상공에서 네. 그것이 여러 개의 자탄으로 분리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집중적으로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런 미사일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공방어망을 피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정은이 지휘하는 가운데 그런 실험 발사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북한 내부에서 공개가 된 바가 있고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사일 발사 기술 그런 것들을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탄분리 탄도미사일까지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이봉석 기자, 지난 8월이었죠. 목함질에 북한에서 도발한 것. 그 이후에 매달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항행금지 구역을 북한에서 동해상에 선포했다. 매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맞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지뢰 도발 이후 매달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함대함 미사일이나 300mm 신형 방사포를 해안가로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봉석 기자가 설명을 해줬지만 매달 이렇게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했지만 실제 발사나 도발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뭐 어떤 도발이나 이런 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건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가 없고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야, 북한이 정말 이번에도 상투적인 화전 양면 전술을 전개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 8.25 합의를 하고 그렇죠.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라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신형 300mm 방사포라든지 함대함 미사일을 실제 동해안에 전개를 해서 여차하면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 것이 네. 지금으로서는 참 이 북한이 과연 8.25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의문점을 다시금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고도 여러 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또 선포를 해놓고도 또 하지 않았고 상당히 기만적인 그런 행태를 그러네요. 보여왔기 네.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정말 항행 금지 구역 선포가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지 네. 아니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했던 그런 행태를 다시 반복할지는 우리 군 당국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네요.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그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발사할지는 알 수 그렇죠. 없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특히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는 네. 사실 북한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북중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 특히 내년 5월 달에 북한이 지금 공표한 7차 당대회 개최 또는 지금 8.25 합의의 이행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지 그런 것들이 지금 네. 관심의 초점이죠. 위원님께서 방금 북중 관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이렇게 화전 양면수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어떤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좀 가해지고 있잖아요. 한미일 공조, 그러니까 군사적인 협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불만의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8.25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한일중 맞습니다. 3자 정상회담, 네. 그 직후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미 SCM, 한미 맞습니다. 연례 예. 안보 협의회에서 예. 북한이 가장 이 신경을 쓸 수 있는 4D 지침이 승인이 됐어요. 예.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한미연합방위 태세에서 견제해왔던 방어 개념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방어 개념이거든요. 사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미사일 핵 방어에 대한 국제 공조 문제, 작전 태세 문제, 북한의 인권, 통일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일련의 외교 행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8.25 합의 이전 같으면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선동 비방이 나왔을 텐데 네.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치들이 그것과 상당히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25 합의를 이제 떠올리다 보니까 당국 회담 이제 곧 열자라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측에서 한 3번인가 제의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인데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우리 측의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우리민족길이라는 그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가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이제 대화를 촉구하는 남한 당국을 이제 위선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 매체의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 당국이 떠들어대는 대화 타령에는 북남 합의 이행과 관계 개선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책임을 모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흉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등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밑바탕에 체제 대결의 속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거꾸로 남한 당국이 우리와 마주 앉을 생각이 있다면 대화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무답입니다.
네. 근데 조금 이상하고 궁금하기도 한 게 책임 전가도 뭐 그렇지만은 북한도 답답한 게 많잖아요. 지금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근본적으로 하면은 이제 5.24 조치해제 같은 부분 가장 아마 바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한 발 좀 물러서서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을까요? 예, 뭐 그건 북한의 속내에 들어가 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놓고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첫째는 자기들의 몸값 분리 전략,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도 8.25 합의의 중요성, 이걸 계기로 남북 관계를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3차례나 예비회담을 제의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네. 남측에게 최대한 초조감과 조바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우리를 자극하지 마라. 우리를 자극하면 회담 어려워. 그러니까 조심해. 네. 이걸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가 있고, 사실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이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수준에서 남측에게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전략, 그런 입장이 정립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은 최근에 최룡해가 이 좌천됐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사실 김양건이나 대남 라인에게도 경종이 될 거예요. 섣불리 뭘 얘기를 해가지고 성과도 없으면 바로 그 후과가 자기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내부적으로 아직 당국 회담에 앉을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그런 같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예. 남북 관계가 글쎄 이제 이산 가족 상봉까지는 그래도 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이슈가 없어요.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교류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민간 단체죠. 대북 협력 민간 단체 협의회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이제 줄여서 북민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네. 3박 4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평양 방문 기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1999년 북민협이 세워진 이후 이번처럼 대규모 인사가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도 북민협의 방북 신청을 승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보통 방문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됩니다. 북민협은 59개 대북 지원 관련 민간단체에 모입니다. 월드비전과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같은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민간 교류 이봉석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오는 수요일에 평양을 이제 가는 민간 단체도 있습니다. 이 민간 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사실 지난번에 왜 홍수 피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국제사회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은 받으면서도 요청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측에는 아예 요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때와는 또 많이 좀 달라진 분위기거든요. 뭐가 이게 변화를 좀 불러일으켰을까요? 예, 이제 그동안 북한은 그 민간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받는 그런 행태를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고 대규모로 통 크게 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요구해 주지 말고 네. 알아서 좀 줘라 라고 속내가 하는 다 있었네요. 그런 속내가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민간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노동단체에 가서 축구 시합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8.25 합의 이전에 비해서 거의 뭐 40배에 해당되는 민간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이 5.24 문제라든지 상당히 급한데 네.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한 조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민간 교류를 막 활성화하면 물론 8.25 합의 6항에 담겨져 있는 합의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교류가 막 활성화되면 사실 우회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당국간 회담에 나와서 5.24 조치 해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북한이 시인 사과, 그렇죠. 재발 방지 약속해라, 책임 있는 조치, 성의 있는 조치 해라 이렇게 반대로 자기들에게 욕을 할 텐데 이렇게 막 교류를 활성화하면 사실 5.24 조치의 상당 부분이 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단 예. 말이죠. 그 막 강한 반발 예. 여론 없이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남북 관계 진전에 순기능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 이제 민간 교류 활발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또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40배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8.25 합의 이전과 이후에 40배가 늘었는데 어떤 성과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9월까지 그 월별로 월 평균 네. 북한을 이제 방문한 인원은 50명에 못 미쳤습니다. 그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8.25 합의 이후로는 방북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880여 명이나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등 남북 공동 행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남한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은 11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 북한에서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도발의 어떤 징후들,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단하기 힘듭니다만은 그 미사일 발사가 실제 감행이 된다면 지금 이봉석 기자가 얘기해준 그 민간 교류에도 제동이 걸리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유엔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그렇죠. 것이 됩니다. 네.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에 나서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남북 간 민간 교류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간 단체들이 방북을 원하더라도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남북 그 합의 이후에 당국회담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좋은 분위기고 말 그대로 좀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북한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8.25 합의에 따라서 그 합의 민간 교류 활성화도 8.25 합의 6항에 그렇죠. 명시되어 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25 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8.25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8.25 합의 3항에 나와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떤 확성기가 다시 켜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악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미사일 도발로 이어간다면 모처럼 마련한 남북관계 발전, 북한이 원하는 상황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민간교류 활성화가 남북 당국간 회담으로 이어져서 8.25 합의대로 남북관계 발전, 긴장 완화, 평화 정착 이렇게 이어갈 수 있기를 저도 네. 소망해 봅니다. 예, 어쨌든 서로에게 좀 소득 없는 그 도발은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목 센터장 그리고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